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 영상은 실질적으로 이제 슬링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론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좀 높긴 한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건데, 먼저 사이드 프랭크입니다. 사이드 프랭크는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면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이 동작들을 다 할 거예요. 물론 다 강도를 높게 올리진 않지만 이 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동을 얼마큼 하는 데서 근력을 테스트하는 게 중간고사거든요. 사이드 프랭크는 옆쪽으로 누웠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여기 둔부 쪽과 여기 옆쪽, 옆구리 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좀 더 난이도를 올린 거는 팔꿈치를 올려서 저 강도를 올리고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그러면서 더 불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마 중간고사 시험 때나 실기 시간대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올려줬다가 이완시키면서 그대로 올려주고 쭉 해서 늘어나세요. 그러니까 시킨시 닫힌 사슬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팔을 올리면서 더 불안정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더 업 해주고 내려주고, 그래서 가동 범위를 좀 더 키워서 난이도를 놀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옆으로 간 상태에서 몸을 틀어줄 건데, 지금 좀 전과 틀린 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밸런스 쿠션이라고 해서 토그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더 바닥 지지면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더 올린 거고. 자, 요거는 브릿지. 처음에는 두 발을 올려서 우리가 보통 6초를 유지하는 건데, 자, 이제 두 발 올리고 한 발을 뺐죠. 한 발을 빼면은 난이도는 더 올라가져요. 그리고 항상 팔까지 올리니까 지지면을 대해주는 게 적어지고, 거기서 움직임을 하면서 불안정성을 잡아주고 하면서 허리 안정성을 키워준다고 생각해요. 1강이랑 2강에서 얘기했지만은 이게 CKC 운동을 해서 이런 회전 운동이나 이런 움직임을 동작을 잡아서 불안정한 걸 계속 만들면서 고유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지금처럼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지지면을 최대한 적게 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주고, 골반 회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도 골프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을 잘 사용하면서 코어 쪽을 키워주는 거. 자, 플랭크 자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하는 플랭크보다 다리가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플랭크를 하면은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안쪽에 있는 북행근, 트랜스미너 업더미널에 있는 근육이 조금 더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제 골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잡아주고, 나중에 이것도 해볼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림이 쉬워 보이는데, 제가 2018년도 2학기 때 이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다 곡수를 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응용하는 거에 힙 플렉션을 해갖고 고관절을 써서 복근이랑 이제 복근 쪽이랑 그 다음에 Z4주근, 그 다음에 고관절 이용하고 회전 동작하고, 한 발로 걸어놓고 엘비덕션 하면서 내전근이랑 중등근 쪽, 그리고 이걸 잡아줬기 때문에 허벅지 Z4주근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수업할 때 이렇게까지 높은 난이도까지는 안 할 거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냐면은 제가 이거 극으로 찾아서 만든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는 실기나 이런 거에서 직접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이 좀 한두 번 정도를 보고 이걸 했으면 상관없는데, 아예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론적인 강의만 하다 보니까 과연 슬링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잘 나오는 영상을 하나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외복사근, 외복수근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시험 쪽에 들어갈 거고, 시험 중간고사에 하는 방법을 할 건데, 한쪽 다리만 걸고 다리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가면은 왼쪽 다리의 내전근 쪽을 강하고 이쪽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엉덩이 쪽이랑 이쪽에 있는 근육이 들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나 무릎이 안 좋은 분들 같은 내전근 쪽에 있는 근육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도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근육은 허리 쪽이나 코어 쪽을 낙힌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죠. 자,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높이를 좀 더 올렸죠. 그 상태에서 앞뒤로도 움직여주고. 한번 진짜 이게 그림 영상으로는 뭐 괜찮겠네 라고 하지만 약간
약간 철봉에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브릿지에서 응용 동작으로 햄스트링 쪽 근육 강화시키는 거. 난이도 좀 더 높이 올려서 햄스트링 쪽이랑 비복, 종아리 쪽 근육 강화시켜주는 거 한 발로 하면은 아마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한번 다 저희가 실기를 할 때 다 같이 적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힙 자체를 A비덕션 해갖고 고관절 쪽과 내전근 쪽. 자, 아까는 무릎에 됐고 이번에는 종아리 됐죠. 난이도를 좀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 쪽과 허벅지 안쪽 있는 코어들을 근육 강화시켜주는 거. 자, 한 발만 걸었어요. 왼발만 걸고 그 상태에서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회전까지. 그 다음에 한 발만 당겨주는 거. 그래서 햄스트링 쪽이랑 힙 쪽이랑 종아리 쪽, 표면 후방선 쪽, 뒤쪽에 있는 라인을 다 강화시켜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론적인 게 해서 허리 쪽에 들어가지만, 슬링이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왜 상지 쪽에 대해서 근막 이완을 먼저 시작하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자, 거꾸로 크로스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플랭크 동작에서 뒤로 빼주는 거. 아까는 하나로 걸었지만은 지금은 한 발 걸고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 한 10초 견디는 학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자,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 한 발씩 걸고 하는 동작. 슬링은 응용 동작이에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1997년도에 들어왔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운동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고관절 걸려서 안쪽을 모아주고 개발되고 있고, 이것도 영상을 좀 만들어 지 오래되긴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조금 더 높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푸시업이랑 상체 운동이랑 외복상은 같이 당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슬링이 실적으로 많이 헬스장이나 병원에 없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동작들 같은 경우는 TRX 있죠. TRX 우리 줄 내달아서 다리 거는 거, 그걸로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 이런 식으로 푸시업까지 해갖고 가고, 그 다음에 흔들흔들 해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그래서 허리 쪽이랑 골반 쪽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상체 쪽.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표면 전방선 앞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쫙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높게 해서 이제 코어 쪽만 힘을 쓰게끔 제한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슬림할 때 다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뭐지? 뭐 저기 힘들까라고 하지만 막상 하면은 하면서 배가 두두두두 떨리고 정확한 자세만 간다면은 운동 선수들도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쪽 높이를 더 낮게 했죠. 낮게 하면은 방구가 올라가죠.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 해서 하고 나서 약간씩 털어주고, 자, 난이도 한번 더 올려볼게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위에 천장에다가 박아놓고 혼자서도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데 있는 데는 진짜 강남에 몇 군데 없고요. 그래도 이제 장비가 좋다고 하면은 조금 많이 써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 들어서 골반 쪽을 좌우로 풀어주면서, 줄은 보시다시피 이쪽 줄에서 줄이 내 몸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허리 쪽에 대해서 약간의 견인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견인을 살짝 시켜놓고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고 하면은 허리 쪽에 대해서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허리에서 좌우로 당겨진 상태에서 좌우로 풀어주다 보니까 허리 통증에 많이 도움이 돼요. 실적으로. 자, 햄스트링 한 발씩. 이제 일명 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기에서 배울 거는 숄더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그 다음 내리는 걸 익스텐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서 팔의 가동 범위를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슬링으로 저번날에 뭐 2주차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팔을 올린 상태에서 저기서 이제 하시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트레이너가 하면서 견갑골의 움직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으로 전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숄더 에비덕션, 팔에 대해서 가동 범위를 쭉 올려주고 내려주는 거. 회원분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를 꼭 줄을 걸고서 팔을 올리는 거랑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팔을 올리고 팔을 옆으로 올리는 거랑 뭐가 틀리냐? 맞죠? 뭐가 틀리냐? 뭐가 틀릴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인 면에서 만약에 이제 줄에 대해서 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은 줄에 먼저 줄을 만약에 내가 어깨축을 잡은 상태에서 이 축이 잡은 상태에서 그냥 보통 많이 올리곤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축에 대해서 몸은 줄보다 멀어지게끔 가다 보면은 줄이 쉽게 편안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옆에 액세서리를 통해서 팔을 걸었잖아요. 팔을 걸게 되면은 이게 대해서 손도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팔에 대해서 중력이 바뀌어버려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은 팔의 손목이랑 엘보 쪽에 있는 팔꿈치에 있는 무게가 여기에서 중력이지만 얘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깨가 아프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그냥 맨손으로 하기는 되게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줄을 걸었죠. 그러면은 팔꿈치에서 한번 잡아주고 손에서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중력은 밑으로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중력 없이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이. 내가 지금 이 첫 번째처럼 줄이 좀 낮거나 해서 올라갈 때랑 여기처럼 줄이 팔을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옆으로 들 때 내가 이렇게 들 때랑 그 다음에 팔을 약간 앞쪽을 빼서 이렇게 들 때 어깨 움직임 많이 편하거든요. 근데 회원들한테 서거나 앉아서 팔을 약간 빼서 이렇게 드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앞으로 드세요 하지만은 이거는 정확한 동작 수익이나 일정하지가 않은데, 줄의 높이를 조정해서 제가 만약에 누웠다고 생각하면은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살짝 견인시켜 놓고 약간 당겨 놓은 상태에서 쭉 잡고 올리면은 중력도 얘한테 부담이 없고, 마찬가지 팔을 약간 앞쪽으로 올려보니까 견갑골이나 팔의 움직임을 좀 잡아줘요. 그리고 통증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원분은 팔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팔을 올리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내가 뇌에서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팔을 못 올린다라고 하는데, 누운 상태에서 중력을 없애놓고 가동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내 어깨는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이런 뇌에서 피드 포워백 FFN 이것이 같이 발동되면서 올려도 괜찮구나, 안전하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은 이제 옆으로 돌리는 거. 자, 이번에는 숄더 엘비덕션, 안쪽으로 당겨주는 건데, 일단은 낮은 강도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몸에 있는 간격 자체를 좁게 해주고, 높은 강도는 손에 비해서 넓게 잡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엘라스틱이라는 밴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 빨간색이랑 까만색이 있는데,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이게 텐션의 강도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밴드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빨간색과 그 다음에 검정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조금 쉽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조금 강도가 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회원분들의 어깨 강도나 에비덕션 안쪽에 있는 모아주는 운동 자체를 잡아주면서 바깥쪽 근육이랑 그 다음에 광배근쪽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잡은 상태에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운동을 시킬 때는 한 2분 정도 시켜요. 그래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좀 잘 된다. 처음에는 이제 쉬운 검정색으로 이제 엘보 쪽에 대고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괜찮으면 빨간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잘하네 그러면은 높은 강도로 잡아놓고 밑으로 쭉 당겨주면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남자분들이나 운동 선생님분들 뭐야 이거 쉽잖아 하는데 2분 하고 나면은 선생님 어깨 뻐근해요 하는 정도로 강도가 세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범위에서 통증 없는 범위를 잡는 거지. 일단은 학생들은 건강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픈 분들 대상으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잡아서 단계별로 아니면 좀 더 위로 올리거나 엘보에 놓고 아니면 손바닥이나 손목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좀 조정하고 높이를 조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강도를 찾아서 2분씩 운동할 수 있게끔 아니면 뭐 3분 해도 되고 5분 해도 상관없고 근데 보통은 저는 2분에서 3분 정도씩 해서 이제 좀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은 힙 익스텐션. 자, 마찬가지 팔 쪽에 대해서 광배근 쪽이나 이걸 잡아주는 건데 처음에 난이도가 낮게 갈 때는 엘보 쪽에 걸어서 그대로 내려주는 거 해서 잡아서 쭉 내려주는 동작.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면은 손 끝에 대죠. 손 끝에 대고서 그대로 눌러주죠. 그러면은 난이도는 더 어려워져요. 이것도 마찬가지 2분에서 한 5분 정도 운동을 하고 이제 해서 어깨 쪽, 후면 쪽, 갖고 표면 후방선 쪽, 그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자, 이거는 숄더 프레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깨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자에서 앉은 상태에서 팔을 그냥 살짝 걸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를 걸어 놓는 이유는 우리가 어깨가 안 좋으면 슈러브라고 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라운드 숄더가 그런 게 아니고 아프다라고 하면은 아프면 나도 모르게 우리 몸을 움츠려버려요. 어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외국 사람이 학자가 이름이 슈러브인가? 아니면 이 동작을 슈러브 해서 그럴까? 하여튼 그런데 이런 슈러브 동작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팔에 슬링을 줄 걸어서 팔의 무게를 뺄 거예요. 뺀 상태에서 견갑골만 뒤로 뺐다가 잡아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뒤로 뺐다가 뒤로 놓고 뒤로 뺐다가 뒤로 놓고 하는 동작들인데 실질적으로 어깨가 좀 많이 아프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을 진짜 못해요. 진짜 옆에서 보면은 답답할 정도로 라운드 숄더 되니까 어깨 힘 빼세요 얘만 빼세요 근데 안 빠져. 왜냐? 라운드 숄더 됐기 때문에 이 근육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빼고 처음에는 그래서 밑으로 하방 쪽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빼주고 다시 여기서 줄을 엘라스틱 밴드를 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쭉 견갑골을 하강시켜주는 거예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얘를 뒤쪽으로 빼서 뒤쪽으로 후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프레션 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리젠탈 엘비덕션, 에이디덕션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랑 손목이랑 엘보 쪽에서 무게 중심을 다 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견갑골만 움직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아령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일반 정상인 분들은 뭐 잡아서 쭉쭉 하거나 밴드 운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 갈 수 있는데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견갑골 쪽에서 움직임이 되게 많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엘비덕션, 에이디덕션 호리젠탈이니까 약간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잡아놓고 빼고 다시 잡아놓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견갑골 쪽에 대해서 움직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깨가 많이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근력에 대해서 밴드로 막 운동하고 보수 가서 막 운동하고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이런 가동 범위 증가하고 이런 견갑골의 움직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깨 디테일하게 조금씩 운동 잡아주고 그 다음에 견갑골이 잘 움직인다 그러면 랩풀다운이든 밴드든 이런 것들을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슬링이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엄청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부터 해서 운동 선수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뭐 환경이나 그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저도 마찬가지 진짜 심해서 팔도 못 올리시는 분도 중력을 잡아놓고 위로 올릴 수 있고 뭐 옆으로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또 너무 강한 분들 아까 운동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강한 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숄더의 프로트럭션 세팅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쪽에 이제 그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실기를 할 때는 이 밴드는 뺄 거예요. 밴드를 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유지해서 세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보통 뭐 테스트하는 게 어깨 쪽, 코어 쪽, 목 쪽, 그 다음 복부 쪽, 그 허리 쪽 얘는 근육을 하는데 세팅은 보통 2분을 테스트를 해요. 우리가 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 하나는 6초. 6초에서 뭐 6개, 3세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세팅 같은 경우는 보통 딱 잡아놔서 이 사람한테 시간을 재요. 과연 이 사람이 몸이 떨리는 각도까지 갔을 때 얼마큼 버티는지 시간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몇 초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부터 아픈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멈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대해서 계속 3번 정도, 자 1분, 예를 들어서 20초 했다 그러면은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간 상태에서 1분 20초까지 쭉 버텨주는 거죠. 근데 아프면은 스톱. 이렇게 해서 한 3세트씩 해서 세팅해서 시간제로 가는 게 있고, 아니면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방법보다는 어깨 같은 경우는 5초에서 10초, 여성분들은 일단 5초 잡아서 앞쪽으로 쭉 잡아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라오고, 다시 쭉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 쪽에 안정성을 잡아주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잡아놓고 한 팔을 들고 한 팔만 줄에 묶인 상태에서 쭉 그대로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초씩 하고, 마찬가지 난이도는 이거에 대해서 높낮이를 정해주면 돼요. 좀 높게 하면은 쉬워지고, 이게 만약에 줄 자체가 더 낮다고 하면은 더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강도는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아까 그 사진이고, 처음에 레벨 1은 보호대를 차고서 양손으로 가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능적으로 움직임 잡을 때 한 손을 빼주고, 그 다음에 레벨 1에서는 그 상태로 쭉 잡아주고, 높이가 이거보다 한 손으로 빼주는 방식. 얘랑 얘의 차이는 이 옆에 있는 보조가 없어졌죠. 그래서 레벨 0, 레벨 1, 자 레벨 1, 레벨 2 어때요? 얘랑 높이가 더 낮아졌죠. 낮아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잡아주는 거고, 레벨 3 같은 경우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몸을 더 길게 가는 거예요. 레인지를 몸에 대해서 중심축이나 이것들을 더 길게 가고 완전히 한 손까지 가고, 아니면은 이 패드, 무릎 쪽에다가 패드를 대서 좀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숄더 익스텐션, 어깨 쪽 안 좋은 분들 한 팔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쭉 떨림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잡아주는 것들 갖고 있어야죠. 팔을 올릴 때 쓰는 근육들을 잡아서 고유 수용성으로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레벨 1은 그냥 스탠다드 서서 레벨 1 팔꿈치에 엘보에 대고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레벨 2는 요 길이 자체를 늘려서 손에 잡아주는 거예요. 손에 잡아서 앞으로 쭉 늘려주고,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몸을 쭉 핀 상태에서 앞으로 체중을 더 숙여버렸죠.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는 몸의 높이나 경사도를 더 강하게 만든 거죠. 경사도가 더 간다는 거는 그만큼 줄을 더 낮춰서 낮추면서 레벨을 강화할 수 있겠다. 이거를 한번 같이 몸으로 느껴보시면 진짜 좋은데, 지금 일단은 제가 영상으로서 간단히 좀 빨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기를 들어갈 때는 바로 실기만 할 수 있게끔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숄더 에비덕션, 옆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적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 몸을 일자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팔을 옆쪽으로 잡아놓는데 1, 2, 3이 없네. 일단은 잡은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놓고 줄을 2줄로 잡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몸을 살짝 갈 거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레벨 업, 레벨 2로 가면은 얘 기준 쪽보다 어렸을 때 다리가 더 옆으로, 원래는 여기 있었죠. 레벨 1은, 레벨 2는 다리를 더 넓게 벌려주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다리를 좀 더 벌려서 강도를 쭉 늘려주는 거. 그래서 옆쪽에 있는 측면 쪽이랑 어깨 쪽을 강화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레벨 4는 이 상태에서 쭉 갔는데 안쪽에 다리를 벌려주고 어깨 쪽, 순수하게 어깨 힘으로 버텨주는 거거든요. 물론 옆구리도 힘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체중을 이용해서 CKC 방법으로 어깨 쪽에 체중을 늘려주는 거. 그 다음에 레벨 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들게 쭉 가서 움직임 같은 것들, 내가 팔을 앞뒤로 움직여주거나 아니면은 저기 앞에 하는 분이 어깨에 대해서 움직임이나 앞뒤로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cm나 2cm만 움직여도 훅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강한 레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트렉션, 견갑골 잡아서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래플다운이나 밴들링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내 체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등 쪽에 있는 근육 자극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레벨 1 줄이 지금 보다시피 줄 축이 여기 있어요. 그죠? 있고 상체가 약간 뒤로 간 상태예요. 그래서 무릎을 세우고 하면서 상체만 들어 올려주는 동작이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몸통이 조금 앞쪽으로 와 있어요. 앞쪽으로 쭉 와서 그 상태에서 등쪽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는 다리를 핀 상태에서 잡아주는 거. 이것도 옛날에 그 소지섭이 드라마에서 요 동작이 좀 한번 나와서 그때 한번 살짝 슬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가 살짝 주긴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실적으로도 운동 선수들이 하는 것도 괜찮고, 저기서 레벨을 더 올린다,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한 발 들고 가주면은 더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레벨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한 손으로, 레벨 1은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무릎 붙여놓고 길이를 짧게 엉덩이 붙이면서 상체만 들어 올리는 거고, 레벨 2 그 상태에서 엉덩이까지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는 다리를 쭉 뻗어서 팔로 잡아서 한쪽 불안정하니까 잡는 게 아니고 목 쪽 잡아주고, 목 불안정하니까 잡아놓고 당겨주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업 플러스. 우리가 보통 바닥에서 푸시업 하는 것보다 강도는 저는 3배에서 5배 정도 더 힘들어요. 3배에서 더 5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줄 자체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조의 링 있죠. 링에서 보통 우리가 딱 서 있기만 해도 어때요? 막 몸이 흔들리죠. 그런 거 상황을 이제 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남자분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줄을 이용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보통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힘들기 때문에 중심 쪽에 잡고 무릎을 잡고 손에 넣고 그 상태에서 푸시 업 올리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려면 다리를 더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푸시 업 플러스, 다시 푸시 업 플러스 해갖고 정거근 쪽, 여기서 업을 하면서 옆에 있는 정거근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숄더나 어깨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푸시 업 플러스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그럼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이나 이걸 난이도로 잡으면 돼요. 뭐냐면은 기준 축에서 이 사람은 이제 자꾸 힘들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펴고, 그 다음에 길이 자체를 넓게 있잖아요. 이 간격 자체를. 근데 몸을 이 사람보다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무릎을. 여기에서 무릎을 당긴 상태에서 줄만 좀 더 올리면은, 저는 60대 어르신들도 여기서 푸시업을 그냥 하고, 실제로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푸시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실기를 해봐야 와 힘들구나, 와 쉽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인지할 텐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한번 이론적인 때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실기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숄더 익스텐션 로테이션. 자, 줄을 잡은 상태에서 뒤에 한번 걸어놓고 잡은 상태에서 팔을 뒤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밴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딱 잡아놓은 상태 이렇게 뒤로 잡아주는 건데, 그럼 밴드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했을 경우는 내 체중의 중심 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깨를 쓰기 때문에 우리의 안 쓰는 근육까지 쓸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슬링의 장점은 CKC 방법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밴드나 이런 것들을 CKC 방법을 이용해서 체중의 중심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맨바닥에서 푸시업하고 그냥 밴드로 익스텐션 당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는데, 얘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줄로 한 번 더 악세사리를 잡아주고 가기 때문에 좀 안전한데, 실질적으로 저는 솔직한 얘기해서 좀 불안정하고 회원분들이 좀 잘 못하세요. 저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 제일 잘 쓰진 않지만 이런 동작도 있더라 라고 하면 되고, 이거는 인터널 로테이션, 아까랑 반대겠죠. 그 다음에 솔라식 쪽, 우리가 흉추 쪽에 대해서 잡아주는 건데, 우리가 그 네발기기 자세에서 코어의 안정성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네발기기 자세 다리 들어주는 것들. 근데 허리가 백페인,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네발기기 자세 허리가 유트럴 포지션,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코어에 힘이 없으니까 허리가 과하게 제껴지거나 몸이 쭉 말린 상태에서 그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슬링을 이용해서 배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네발기기 자세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엘보 쪽. 제가 좀 일단은 실기를 좀 해야 되니까, 실기를 할 때는 설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일단 이론편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자, 엘보 편입니다. 엘보 같은 경우는 팔을 핀 상태에서 아까 어깨랑 똑같아요. 어깨처럼 쭉 나가서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강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선이 여기. 자, 이 친구는 이 옆에 선 보이죠? 기준선 자체가 무릎에 와 있고, 레벨 2가 왔을 때는 무릎이 뒤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선은 더 뒤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엘보 쪽 손목을 돌리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옆에서 보조 장치를 하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손으로도 갈 수 있고, 저기 끝에 있는 것처럼 서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보 플렉션. 누운 상태에서 아까 견갑골 당기는 거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데 손목을 트는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쪽, 등 쪽에 힘을 먹는 게 아니고 전환 쪽에서 90도, 안쪽에서 팔꿈치가 90도 이하 안 가게 손을 해서 전환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 마찬가지 기준선은 지금 이 부분 봤을 때 엉덩이 선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벨 2에는 지금 기준선보다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뒤꿈치를 잡고서 몸을 전체를 쓰는 거. 실질적으로 아슬레틱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선수 레벨이에요. 이제 뭐 저번달에 학교 수업 때 보니까 남학생들 조금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잘 따라하긴 하는데, 보통 6개 6세트, 그러니까 6초 6개 3세트를 보통 하는데 한 팔씩 하기가 한두 개는 따라 하더라고요. 대신 동작이 많이 틀어지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정확한 동작으로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과연 도움이 되구나. 근데 엘보 쪽의 운동이 진짜 없거든요. 손목 운동이 밴드로 해서 당기는 거, 위로 올려주는 거, 앞으로 컬 당겨주는 거 빼고 망치로 돌려주는 거, 이거 빼고는 솔직한 얘기로 엘보 쪽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 동작들을 회원분들을 했을 때 조금 많이 도움되고, 실적으로 저도 엘보가 좀 안 좋은데 이럴 때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강화시킵니다. 자, 마찬가지 누워서 레벨별로 하고 서서도 잡아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인터넷 강의로 지금 3강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게 4강까지 갈지 5강까지 안 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빨리 여러분들 뵙고서 실기를 직접 통하고, 실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여러분이 몸소 느껴야 돼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정도 강도구나,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어깨가 주위에 안 좋은 친구가 있을 때 실제로 그 친구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 친구가 실제로 이 운동을 했을 때 다시 팔을 올려보고, 아까 그 케이스처럼 그런 것들을 해보고, 내가 하고 나서 몸에 뻐근함이나 이거 힘든데 이런 걸 느끼고 해줘야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진짜 잘 쓸 수 있거든요. 영상으로만 만들었을 때는 진짜 정말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슬링에 상지 쪽을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조금 진도를 빨리 갔어요. 원래는 실기하면은 이론 설명하고 상지하고 그 다음날 상지하고 그 다음 팔꿈치 진도 나가고 다시 팔꿈치하고 딴 거 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 계속 해줘야 몸에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학과장님이 2018년도보다 슬링도 많이 구입해서 다 2명에 한 대에 2명씩 붙어서 서로 지도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게끔 너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핸드폰 번호 물론 거기 공지사항에 올려놓긴 했지만 010-8895-4140이니까 연락 주셔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신뢰에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한 주 더 고생하시고, 지금 보면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봄이 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이제 반팔 입고 조금씩 일할 때도 반팔 입고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일단 너무 따뜻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코로나가 위험 상황에 있으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